끝없이 펼쳐진 바다. 바다는 바라보기엔 더없이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 광활하기에 가끔씩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비행기나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하죠. 때문에 바다에서는 믿기 힘든 이야기나 공포스러운 이야기들도 들려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센지한 밤의 센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유령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4년 7월의 어느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부근의 말라카 해역.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위에 여러 척의 상선들이 화물을 싣고 바다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구조를 요청하는 한 통의 무전을 받게 됩니다. 모스부호로 이루어진 무전은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더니 이내 공포스러운 말들을 남기게 되죠. SOS 오랑메단호에서 발송. 우리는 표류하고 있다. 선장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들이 해도실 그리고 함교에서 죽었다. 분명 모든 선원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죽는다. 이 한마디를 뒤로 더 이상 구조 신호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무전을 받은 주변의 몇몇 배들은 곧바로 구조를 위해 오랑메단호를 찾기 시작했고, 몇 시간이 지난 뒤 말라카 해협의 한 지점에서 오랑메단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랑메단호를 처음 발견한 것은 미국의 화물선인 실버스타호였는데요. 이들은 곧바로 호루라기를 불고 손을 흔들며 자신들이 도착했음을 알렸지만 이상하게도 오랑메단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실버스타호의 선원들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겉보기에 선체에는 물리적 피해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음산한 분위기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버스타호의 선원들은 확인을 위해 오랑메단호에 오르게 되었고, 이내 그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람, 개 할 것 없이 사방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시체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눈도 감지 못하고 입은 크게 벌어져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향해 오지 말라는 식으로 두 팔을 내뻗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시체들의 몸에 작은 상처 하나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체들은 도대체 어떠한 원인으로 죽게 된 것일까요? 갑판, 조타실, 함교, 수색팀이 가는 곳마다 시체들이 질비했고, 구조 무전을 보냈던 선원은 모스 송신기에 손을 그대로 올려둔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결국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찾을 수가 없었죠. 실버스타호의 선장은 가까운 항구로 배를 옮겨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하기로 하였고 예인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오랑메단호의 갑판 아래에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곧 불길이 되었고, 위험을 감지한 실버스타호의 선장은 즉시 예인을 포기하고 선원들 모두 실버스타호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선원들이 실버스타호로 되돌아온 순간 오랑메단호가 큰 소리를 내며 폭발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며 선원들은 살았다라는 생각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론 착잡한 마음으로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랑메단호의 이야기는 육지로 돌아온 선원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서도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오랑메단호라는 배가 어느 선박회사에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이슈가 되자 일부 학자들은 오랑메다노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인도네시아어로 사람을 뜻하는 오랑과 수마트라 섬의 도시 이름인 메단에서 이름을 딴 메단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오랑메다노의 이야기는 모두 허구이며 단순한 유령선 소설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독일 출신의 오토 미엘케는 전원 사망인 줄 알았던 오랑메다노에 생존자가 있었고, 그 생존한 선원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오랑메다노는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생존자는 갑자기 쓰러진 동료들을 보고 뭔가 이상한 직감이 들어서 서둘러 배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또 그는 오랑메다노가 황산을 운반했고 이 항해는 모두 극비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산은 물에 닿으면 독성가스를 발생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황산이 물에 닿으면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랑메다노는 왜 그토록 위험한 물질을 그렇게 극비로 운반을 했을까요? 오랑메다노 사고를 황산 폭발 사고라고 설명한 오토 미엘케의 주장에 따르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을 받은 네덜란드는 독일에 맞서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밀리에 유독가스를 만들었고 황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됐고 더 이상 황산이 필요 없어진 네덜란드는 2년 후인 1947년에 황산 폐기를 결정하여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의 배인 오랑메다노의 황산을 싣고 운반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극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랑메다노는 어디에도 등록될 수가 없었고 당시 폭발 사고 역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오랑메다노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그 외에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오랑메다노의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추측들만이 난무하고 있죠. 과연 오랑메다노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사건의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오랑메다노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센지한 밤 되세요.